반갑습니다. 오늘은 번역기 티어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막 번역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문서 번역 성능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번역기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평가 기준은 일단은 아예 틀린 번역을 했을 경우에 감점 요소가 가장 크고, 자막의 앞뒤 맥락 고려를 잘 하면서 번역을 했는지, 그리고 번역이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글자 개수가 많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영상, 첫 번째 영상의 스크립트로 번역 작업을 했고요. 가장 아래 순위로 디플이라는 번역기를 꼽았습니다. 이게 문서 작업에서는 꽤 그래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막 번역은 좀 별로예요. 일단은 넣어줄 수 있는 글자 개수도 좀 적고요. 27개의 스크립트까지 들어갔네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자막의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도 좀 부족해 보이고 어색하거나 틀린 번역도 좀 보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면, 일단은 2번 같은 경우 유튜브 영상에서 외국 자막 쓰는 게 지금보다는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게 한 문장인데 각각을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상해진 것 같고, 심지어는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여기서 들어가 있어요. 영상에 외국어 자막을 쓰는 게 가능한지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번역이죠. 그리고 4번은 아예 해석을 못했어요. 쇼츠나 릴스 같은 숏폼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3번이랑 비슷한 의미가 또 한 번 나왔죠. 이런 걸 보면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랑은 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와요. 디플은 이런 사소한 건데 위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영어에서는 굳이 실제로 우리가 한 게 아니면 위라는 표현 잘 안 쓰니까 이런 거랑 이 부분도 좀 어색하고요. 주어를 잘못 잡는 문제들이 종종 생겨요. 이렇게 지금 다른 채널이 자막 작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자막 작업을 많이 한다, 우리가 많이 한다 라고 나오고, 자꾸 I 같은 게 나오고, 제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203이라는 유튜브 얘기를 하는데 너가 203이라는 유튜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잘못, 이렇게 대명사를 잘못 가져오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 디플은 자막 번역할 때는 안 쓰시는 게 맞고요. 다행히도 디플로 이걸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구글 번역기 한번 보겠습니다. 디플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플보다 안 좋은 거는 글자 수가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 아까는 25개의 문장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짧죠. 구글 번역기의 장점 굳이 꼽자면 크게 틀린 얘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각각이 적어도 잘 매칭은 돼요. 이제 사소한 아쉬운 점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쇼츠나 릴스 같은 숏폼 얘기를 하는데 쇼츠나 릴리지스, 아예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죠. 이거 원래는 대문자로 써줘야지 맞고 인스타 릴스를 얘기하는 건데 아예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문장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고지고대로 번역을 하는 거죠. 성실하게 번역은 하는데 뭔가 그 이상의 의미를 추측하지는 못하는 거죠. 이제 혼자서도 이런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 얘도 아마 대명사 추측은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 번역기는 큰 실수는 하지 않지만 되게 어색한 번역을 하는 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파파고를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티어로 넘어가는 거죠. 구글 번역기는 디플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번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릴스, 쇼츠나 릴스 같은 숏폼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문자로 잘 잡아냈죠. 릴스도 잘 잡아냈고. 그치만 파파고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도 대명사를 잘 일치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8번이랑 9번 내용이 이어진 내용이라서 적어도 주어는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U가 나오고 여기는 I가 나왔죠. 문장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이것도 이런 부분이 좀 별로고, 이 12번은 아까 구글 번역기보단 낫네요. 의미 조금 이상하죠. 몇 개 같이 볼게요 라고 했는데 책을 보다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대명사 잘 잡는지 볼까요?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 얘기를 시작했고, 여기도 보시면 미스터 비스트가 자막 작업을 많이 하는 건데 내가 자막 작업을 많이 한다고 여기 I를 써줬죠.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팝하고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여기도 I가 나왔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203이라는 유튜브 얘기를 할 때 히라고 받았다는 거죠. 203이 남자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받았냐 아니면 그냥 찍었냐, 이 문제인데 여기는 this person이라고 받았고 여기도 히라고 받았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포니 신드롬 얘기 나오는데 이분은 여자란 말이에요. 이번에 she로 받는지 한번 보려는 거죠. 근데 he로 받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he나 she가 헷갈릴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he를 써버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럼 틀린 거죠. 제 영상에서는 여자가 나오고 있는데 he라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몰입도가 좀 깨진단 말이에요. 뭐 데이 정도는 저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이 봐줘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랑 뭐 편집자도 있을 거고 뭐 그게 그룹일 수 있잖아요. 그치만 he는 잘못됐다. 네, 이런 것들. 파파고의 또 하나 장점은 글자 수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50개를 넣는데도 넉넉해요. 파파고로 번역 작업을 스스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단지 그냥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사를 이상하게 잡는 문제는 피하기 힘들 거다. 네, 그게 문제죠. 그러면 파파고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챗 GPT 무료 버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료 버전이고 GPT 3.5 모델이죠. 여기서는 참 안타까웠던 게 이 2번이랑 3번 이 번역이 지금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가 좀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거 약간 디플에서나 나올 법한 실수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유튜브 영상에다 외국어 자막을 쓰는 게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올 것 같다. 좀 앞서서 자기가 더 많이 해석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더 유명해질 것 같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런 거 좀 아쉽고 쇼츠나 릴스에 대해서는 잘 표현을 해줬죠.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U로 받아주고 있어요. 미스터 비스트 채널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는 디스 채널로 다 받아줬고 데이 나왔고 203 얘기 나오네요. This person 성별은 섣불리 얘기 안 합니다. 포니 신드롬 과연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디스 채널, 디스 person, 데이 성별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GPT의 장점이에요.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섣불리 성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파파고처럼.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그치만 아까 윗부분이 조금 아쉬웠죠. 2, 3번 해석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파파고를 쓰는 것보다는 챗 GPT 무료 버전 쓰는 게 더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챗 GPT 유료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제가 우려했던 문제도 뭐 의미가 겹친다거나 제가 하지 않는 말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쇼츠랑 릴스 얘기도 잘 했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이제 203 얘기 나왔죠. This person, 뭐 they 역시 쉽게 걸려들지 않아요.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성별을. 근데 포니 신드롬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she로 잘 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GPT-4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이렇게 성별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이 203도 he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이렇게 소심하게 디스퍼슨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포니 신드롬이 여자인지 알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나머지도 다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GPT-4가 제일 좋다. 유료 버전이 전반적으로 이 문맥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 결과가 깔끔하고 엇나가는 내용이 잘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게 지금 그러면 번역 작업이 GPT-4만 쓰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어떤 도구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번역 작업을 할 때 왜 문제들이 생기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